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이준우입니다. 자, 9.13 대책이 DSR 관련된 그 대출 규제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게 아직 로드맵만 나왔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제신문에 칼럼을 써서 찬반 그린벨트 해제 공급 찬반 글도 쓰고 했었는데 지금 다들 공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계신데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어쨌든 방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그 마지막 규제가 이제 세금에 대한 규제로 9.13 대책이 대체적으로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가 이제 주 내용인데 하여튼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명쾌한 해설사 우리 곽창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9.13 대책이 이제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대출하고 종부세 관련, 세금 관련 거의 방점이잖아요. 이제 규제하다. 그 내용이고, 이제 공급 대책이 조금 나왔는데, 그거는 아직 발표도 안 된 거고, 지금 하마평만 많은 그런 상황이고, 떡줄 놓으면 생각도 안 나는데, 그런 격으로 반대하는 지자체, 찬성하는 데 난리가 났는데, 자, 그래서 오늘 곽 대표님이 잡아준 주제는 9.13 부동산 대책 효과 언제까지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시작해 주시죠. 9.13 대책 내용에 대해서는 다 그쵸. 분석이 돼 있는 거고. 네네. 또 대책이 나오기 전하고 대책 후하고 집값 상승 폭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거래량도 그렇고. 예, 국민은행 기준으로 보면은 그 서울 아파트 값이 부동산 대책 전에는 주간 단위로 1.4%, 1.5% 뛰다가 네. 지금은 0.2%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남권의 경우에는 특히 재건축 같은 거는 예. 호가가 또 한 1억에서 1억 5천씩 떨어져서 또 그런 게 실제 거래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두고 이제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를 해서 연말 정도부터는 본격적인 조정 장세로 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 대책이 워낙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 완전한 대출 규제라든가 종부세도 강화했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지난 몇 년간의 상승 폭을 예. 다 없애고 원위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사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현재 거래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또 많은 매수 대기자들이 지금은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또 그동안 이제 집을 샀던 분들 최근에 9.13 대책 전에 집값이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집을 구입했던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그렇죠. 이 사고 나서 사실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러니까 차라리 계약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매도자도 그렇고 매수자도 그렇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 대책의 효과가 지금 확실히 현재는 발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대책의 효과로 장기 침체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대책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끝나버리고 우리 8.2 대책 때처럼 예. 한 달 잠시 주춤하다가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서 또 10월부터 다시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효과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어쨌든 8.2 대책이 예전에 노무현 정부 8.3.1 대책보다 더 강한 대책이라고 했지만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9.13 대책을 보니까 보유세에 관련돼서는 조금 재산세 보유세 관련돼서는 헉할 만큼 특히나 이제 고령 고가 집 한 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겁을 먹을 만한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혜택도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곽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단기 침체 5월 단기 효과. 우선 제가 반성문을 좀 써야 될 게 있는데요. 예. 작년에 8.2 대책이 나왔을 때 예. 저는 이제 8.2 대책의 효과가 그래도 한 5, 6개월 가고 예.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올해 4월 달부터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되면 예, 그때부터 그때 이후에 상승장이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 제가 그걸 틀렸어요. 너무 빨리 올라갔죠. 아, 짧았죠. 바로 그 효과가 뭐 한 달 지나고 네. 9월 잠시 주춤했다 10월 달부터 막 오르고 했었는데 네. 복귀를 해보니까 제가 부지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좀 그 파리 대책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라면은 제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텐데 저도 생업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때 파리 대책의 내용 중에 양도세를 중과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사실 파리 대책이 나오면서 예. 투기 지역에는 이미 중과세가 시행이 된 거예요. 10% 중과가 예. 됐죠 이미 투기 지역은. 이미 투기 지역에 중과세가 시행되니까 이미 파리 대책이 나오자마자부터 집을 팔 사람들은 퇴로가 차단됐던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안 나오니까 말하자면 가격 균형이라는 이 균형추가 무너졌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던 거거든요. 그건 사실 지금도 큰 변함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사실 보면은 과연 장기 보유자들이 팔 수 있냐 하면 팔 수 없잖아요. 그쵸. 지금도. 팔면은 내 돈이 오히려 들어가야 될 판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단기에 지금 최근 한 1, 2년간에 샀던 분들 이런 분들이 대출을 막 일으켜서 막 무리해서 집을 샀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 예. 다만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재건축의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제 워낙 전세값이 싸다 보니까 투자가 들어가려면 대출이 좀 안 일어나고는 힘들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투자한 분 중에서 좀 부담이 되는 분들이 지금 물건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물건들이 과연 진짜 매도 의사가 있는 물건인지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바닥 확인용인지 그거는 시간이 좀 더 지나 봐야 안 되는 거죠. 우리 제가 뭐 비유를 들은 적이 있지만은 웬만큼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도 수영장에 가서 깊은 곳에 가면은 바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렇죠. 얼마나 깊이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 놓고 수영을 하게 되는데 비슷한 심리인 거죠. 내가 어떤 가격에 매물을 내놨는데 이게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뭐 5천 낮춰서 내놓고 거래 매수자가 안 붙어요. 또 1억 낮춰서 내놓고 1억 5천 낮춰서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해보지만은 만약에 마이너스 1억 5천에서 매수자가 붙으면 그래 이제 바닥이 여기였구나 확인하고 안 판다는 거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대책들이 나왔는데 대책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이런 게 적용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어떤 그 성격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투자자들이 많은 시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격상 2000년대 초에는 투자자가 많았지만은 지금은 투자자보다는 그 실수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고 특히 그 올해 4월 1일 양도세 중과세 된 이후에는 투자자가 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집값이 오르는 것도 보면은 이사철에 올라요. 그리고 비수기에는 조정이 되고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강남권을 먼저 보자면은 예. 강남권은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시기가 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빠른 편이에요. 예를 들면 뭐 대치동처럼 학군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들의 경우에는 방학 이사철이 시작되기 전부터 학군 이사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1월 정도면은 벌써 이제 뭐 다음 내년 학기를 앞두고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수능 시험이 있으니까 예. 수능 시험을 전후해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본다면은 강남권에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매물들이 어느 정도 소화되는 시기는 그때하고 비슷한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수능 전후. 예,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게 뭐 한두 개 거래된다고 해서 그런 게 대세에 큰 변동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아파트 중심의 거래다 보니까 매물 한 건의 거래가 그 단지 전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대표하게 돼요. 가격이 형성이 되는 예, 거죠. 이제 우리가 시세라고 하는 예, 거는 정확하게는 어떤 호가가 나오고 그 호가에서 실거래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시세에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호가가 막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는 호가를 누군가 받아주는 사람이 나오는 순간이 바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거래가 일어나면은 시세가 이제 상승한 걸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남권은 아마 수능 전후에 바닥에 대한 확인이 시작이 될 거였고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막 올라가는 그런 장은 아니에요. 전반적인 그 실수요의 거래가 일어나려면은 아무래도 구정 또 전후가 돼야 되거든요. 내년 구정. 내년 구정 전후가 되는데 올해 강남권에는 또 변수가 하나 있죠. 헬리오시티 입주라는 큰 변수가 하나 기다리고 연기가 됐던데 보니까. 연기될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뭐 분담금 조합의 문제. 문제인데 조합의 분담금 문제인데 그거는 뭐 늘상 있어 오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그 만약 입주 지연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만 세대 가까이 된다는 쉽지 않은 얘기고요. 다만 이제 헬리오시티 입주를 앞두고 전세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건가 이게 사실 이제 강남권에서는 큰 변수이긴 해요. 이미 반영되지 않았나요? 일대에는 이미 전세가들이 뭐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씩 다 떨어진 거로 형성이 돼 아니 있었는데. 이제 떨어졌다가 예. 최근에 또 다시 아. 오름세를 탔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입주를 할 때 얼마까지 입주 시에 떨어질 건가? 입주 시에는 좀 불가피하게 약간이라도 떨어지는 면이 있는 건 확실한데 이게 이제 얼마까지 떨어질 건가가 문제인데 헬리오시티가 이제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제도의 변경이 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작년 파리 대책에서 조합원지 조합원 지위가 아니고 이제 그 비과세 요건,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서 2년 2년 거주 요건이 예. 추가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헬리오시티가 이제 등기하는 시기가 이제 내년 이후니까 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럼 상대적 전세 물량이 많이 줄겠네요. 일단 나오는 자체가. 그런 효과가 추가가 된다는 예, 거예요. 예. 말하자면 그 파리 대책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헬리오시티의 입주를 도와준 꼴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물량이 많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전세 물량이. 뭐 그래서 전세가 하락 폭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기는 좀 어려울 것 예. 같고요. 그래서 강남권은 바닥 확인은 수능 전후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거래가 다시 살아나고, 이제 9.13 대책의 효과에서 영향권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나는 시기는 내년 구정 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예. 이제 강남권은 그렇지만은 뭐 강북이라든가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양상과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9.13 대책 이전에 보면은 서울은 엄청 오르는데 예. 외곽 지역은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마이너스였어요. 그랬던 것이 이제 9.13 대책 이후에는 서울이나 외곽이나 이렇게 뭐 가격 변동 폭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서서히 외곽 지역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는 방향, 또 강남권보다는 강북 지역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공산이 높아요. 근데 이게 그 9.13 대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종부세 강화였거든요. 이 종부세라는 것이 결국 고가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고가를 누르면은 많지 않은 투자자지만은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고가 주택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좀 저가 주택 쪽으로 확산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외곽 지역은 그동안에 이제 약세를 벗어나서 강보합세 정도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9.13 대책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종부세하고 이제 재산세 이런 것들 세금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우리 곽창석 대표님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바닥 확인에 대한 시점은 수능 전후가 아마 될 것 같고 이 9.13 대책의 효과가 끝나는 시점 또는 그 영향력이 미치는 시기는 아마도 구정 후로 예상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그 세상 사는 게 다 그래요. 동전의 앞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리 대책이 이제 다 안 좋았는데 그래서 주변 전세값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 다 걱정했는데 파리 대책이 2년 거주 요건이 들어가 버리니까 울며 거저 묻기로 2년 거주를 해야 일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물건이 적게 나오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떨어질 거라는 이런 예측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강북권과 외곽 수도권 지역은 그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 강남보다는 강북 쪽 또는 외곽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그래서 서서히 외곽 쪽 상승세가 이루어질 것 같고 뭐 이 대책들 얘기할 때 보통 기준시가 6억, 시세 뭐 9억 요 두 숫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싸죠. 비싼데 상대적 저가 주택이 앞으로는 조금 더 투자 가치나 이런 그 찾는 빈도 측면에서는 더 찾기가 용이해진다. 뭐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 저희 전문가들도 나올 때마다 공부합니다. 우리 시청자도 얼마나 머리 아프십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 그 문맥을 읽어서 이해는 하시겠지만 우리 곽창석 대표님이나 전문가들, 못지않은 전문가들이 문맥뿐만 아니고 전체 흐름을 파악해서 예지를 해준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개개인들도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예측을 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곽창석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 주택 분야만 뭐 한 20년 이상을 한 분야를 판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쩐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자체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성은 아니고 괜히 하신 말씀이고 내가 이렇게 예측했는데 그게 조금 더 짧아졌다. 그럴 때 최소한 이 정도 자기 가는 온리 마이 웨이를 가는 분도 저도 부동산 전문가 생활하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여러분들한테 로드맵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공유도 좀 많이 해주시고 참 우리 곽창석 대표님 요즘 세미나 엄청 많이 온다 그러던데 그래도 한번 공지해 주시죠. 무슨 요일 날 한다고요? 세미나는 뭐 매주 목요일하고 토요일 날 하고 있고요. 몇 시죠? 2시? 네, 오후 2시에. 꼭 예약 안 하면 못 들어온다면서요, 여기. 예약을 해야 되고 지금은 예약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시기가 어려울수록 빛을 보고 쫓아가고 싶은데 그 빛을 또렷이 보여주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예약을 빛의 속도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곽창석 대표님과 9.13 부동산 대책 효과 언제까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좋은 의견, 좋은 정보 드리려고 노력한 이진우의 돈 버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